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다 뜯어봤습니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주 상당히 오래된 건데, 저도 이제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 안에 이제 콘덴서 부분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제 한번 뜯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작은 콘덴서 한 13개 정도가 배가 부풀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는 이제 주문을 해서 제가 이제 13개 모두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배가 부른 게 있고 배가 안 부른 게 있는데, 일괄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13개를 모두 다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콘덴서가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뜯어봤던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멀쩡하긴 한데, 콘덴서를 제가 이건 주문을 해서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떼어내서, 새 거긴 하지만 떼어내서 이제 새로 주문받은 콘덴서로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이 납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어떻든 간에 잘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콘덴서를 떼내고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7개, 정확히 7개를 교체를 하고 살펴보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 앞부분에 콘덴서가 있죠? 이게 정확히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7개 부분을 교체를 해줘야 음질도 좀 많이 향상이 되는 것 같고요. 뒤에 기판 쪽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납땜을 한 건데, 초보자 치고는 많이 실력이 딸리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납땜을 해서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이렇게 납땜을 했습니다. 해서 테스트까지 해보니까 소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리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 성공한 걸로 보고요.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이쪽에 있는 지금 여기 입출력 단자 부분에 있는 콘덴서, 작은 콘덴서들이죠. 요거는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있으면은 또 주문한 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또 이제 이걸 하나씩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체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납땜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거를 하기가, 그리고 이제 기판에 데미지가 데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좀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장비가 이렇게 다 있지 않고 납땜만 있다 보니까, 인두기만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살살살 문질러 갖고 기존에 있던 거를, 콘덴서를 제거를 하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상 장면들을 좀 담아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설퍼서 그 부분들은 이제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이제 주문했던 콘덴서들이 다 도착을 해서요. 오늘 요거 마무리 작업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제 미리 다 박혀있던 콘덴서들을 다 빼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걸 이제 껴넣어야 될 콘덴서 부분에 이제 구멍이죠. 그 구멍들이 생각만큼 납땜된 자리들 이렇게 메꿔준 부분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서 제거를 싹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은 좀 수월하게 도착한 콘덴서를 하나씩 꼽아서 이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는 작업도 여지까지 했던 시행착오에 비하면 많이 숙달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EMU1820M이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커팅을 잘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납땜까지 해줘야죠. 납땜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끼워나가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바느질 하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끼워나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그 12개 콘덴서 들어가는 그 구멍을 파내느라고 결국은 이제 납땜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납땜으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지저대면은 보드에 이제 데미지가 생길까봐 그거를 또 어느 정도 뚫어놓고 바늘로다가 다 쑤셔갖고 구멍을 원활하게 다 뚫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라고 하는 게, 바늘로 뚫으면서
인두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구멍이 보다 수월하게 뚫리는 거를 한참 후에나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생전가도 이렇게 납땜을 해본 적이 없다가 해보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콘덴서들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죠. 요거 이제 납땜을 제가 해나가는 건데 요것도 처음엔 몰라서 인두기하고 이제 이 납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인두기를 먼저 갖다 대고 납을 이제 인두기 쪽에다가 쭉 대면은 그게 슬슬 녹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딱 처리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프게 돼서 몇 번을 시행착오를 해서 겨우겨우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다 다뤘는데 일단 작동은 잘 되니까요. 작동은 잘 되니까 겉에 저게 보이는 거고 퀄리티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면은 뭐 이쁘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보드는 안에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에러만 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납땜을 떨어지지만 않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납땜을 한 거죠. 납이 너무 두껍게 돼서 저게 원래 저렇게 두껍게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두껍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납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해서 조립까지 해서 설치를 해서 이제 작동 여부를 이제 살펴보려고 전원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전원을 올리면서 좀 가슴 설레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전원 올려봤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윈도우 10에 관련된 이제 패칭을 하고서 드라이버 상에서 이제 찍찍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콘덴서를 바꾸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드라이버 상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가 다른 부적절했던 에러들은 말끔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의 차이인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소리들이 비교적 예전에 쓰던 때보다 많이 맑아졌고요. 여기 믹서에 대한 관련된 설정들을 제가 좀 자구자구 해보는 겁니다. 전에 사용할 때는 이게 에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콘덴서하고도 많이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요 콘덴서 작업을 하면서 아주 구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지만 행여라도 요 인터페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폐기할 생각보다는 콘덴서를 바꿔줌으로써 새 생명을 불러 넣어주면은 오히려 웬만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어설픈 오디오 인터페이스보다는 훨씬 소리와 퀄리티가 월등하다고 봅니다.